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어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방금 들으신 이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여러 의미들이 좀 붙어요. 맞습니다. 어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이 행사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이 반국가 세력이 유엔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 여기서 말한 반국가 세력이 이 전 정권이 문재인 정부를 저격한 말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이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어제 오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한 연유는 뭘까요? 일단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네. 6.25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네. 얼마 전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나 15분 동안 이야기를 들었던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네. 아마 이런 종합적인 것들, 최근에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는 걸 발사에 실패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잔해를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 안보 상황 관련해서 이미 이 안보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런 어떤 이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피력한 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국제적으로 이 안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이걸 그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게 이제 그동안 대통령이 쭉 해온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발언의 어떤 전체 수위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유총연맹 행사라는 그 성격도 있는 것이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그런 시기적인 측면도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맥락은 그동안 대통령이 이제 수차례 언급해왔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자체를 설정 자체를 바꾸겠다. 그런 취지에서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다. 네. 자,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네.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 겨냥한 거다. 이렇게 반발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발언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민주당이 겨냥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뭐 선 넘었다. 아니 뭐 일베 인식을 가지고 있냐, 태극기 부대랑 다른 게 없다,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봐라, 뭐 이렇게 좀 센 발언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야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에 진보 보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고, 물론 여당과 이렇게 여당의 지지를 받아서 여당하고 같이 국정을 운영하지만 어쨌든 통합적인 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조금 거의 극한 대치를 부르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여야가 싸울 겁니까? 뭐 여당에서는 뭐 총선 지나면은 뭐 협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계속 툭툭툭 이렇게 자극하고 서로 네. 막말 오가고 이러는 게 굉장히 대통령이 나서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최전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여당에서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쟁 속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대한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표현이라도 굉장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더 강한 안보 의식을 가져야 되고 네. 평화 이렇게 뭐 외치는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반국가 세력 이렇게 뭐 간첩 최근에 뭐 박인환 경찰 제도 발전위원장이 네. 뭐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걸 뭐 전 국민이 70%가 모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반적인 이 정부의 기조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다가 결국은 안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종전선언을 하는 거 검토한 미국도 그럼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강경 우익의 어떤 시각으로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강경하고 뭐 이런 안보의식 좋지만은 이런 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절제해서 좀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는 조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가 잠깐 얘기했던 그 박인환 경찰제도 개선 위원장이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간첩 얘기요. 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 박 위원장 발언을 사실상 두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반국가 세력 이 부분하고 이제 간첩이라는 부분하고 우리 국가보안법상에 보면 반국가 세력이 이제 어떤 간첩 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인환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인이시잖아요. 네네. 공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일반인들이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하죠 없지만 공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가 없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첩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또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요. 특히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고도의 어떤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한편으로 어제 대통령의 연설과 연결되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해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국가 안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친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네. 이걸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이나 간첩이다 이런 부분으로 직접적인 용어를 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임재 변호사, 지금 제가 여야 입장 하나씩 들어봤는데 지금 특히나 보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상당히 격화된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강한 발언에 맞서서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에 비유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 대응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청와대 출신, 이제 문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을 중심으로 이제 맞불 기자회견까지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들 좀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뭐 태극기 부대 시위의 연설문 같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원들이 강공을 퍼붓고 있어서 좀 이번 논쟁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어쨌든 창립기념 행사 가서 연설을 해야 되니까 연설문을 이제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하면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을 내놓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어떤 본인의 어떤 발언의 수위에 따라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충분히 뭐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런 촉발점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6.25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6.25 우리 용사들에 대한 뭐 어떤 안타까움이나 또 이제 이 추모 이런 이야기 전혀 없이 미중 전쟁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네. 이 책이 자체가 6.25 전쟁은 국제전이었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정말 65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우리 6.25 전쟁에 대해서 국제전이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러면 여기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굉장히 저는 촉발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대통령이 이제 어떤 보수층들에 대한 이제 소구력 있는 이야기들 이걸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즉 보수층 결집의 어떤 측면들을 좀 강조를 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통일부 장관과 차관 뭐 전체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이 보면 핵무기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탄두를 공개를 했고 또 이게 이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좀 분명한 메시지를 주겠다. 뭐 이런 취지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들이 대통령의 좀 강경 발언을 나온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요. 오늘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국회의원들까지 입장을 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 주장했습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보수단체의 대표나 할 법한 천박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제1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대한민국 국회도 반국가 세력이 접수했다는 말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당장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이 누구의 생각인지 밝히십시오.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에 대해 일배 논리와 같다라는 식의 억지 주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야말로 극단주의에 빠져 개딸들에게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선전선동을 일삼으며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세력은 민주당 아닙니까? 최소한 극우몰이를 하려면 본인들이 해온 행태를 돌아본 다음에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보면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쪽에서 이런 발언 내놓으면 또 저쪽에서 이런 발언으로 맞받고 여기서 또 이런 발언 내놓으면 이쪽에서 또 이런 발언 맞받고 발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이 파장을 오래 갈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그 정도로 논쟁거리냐.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좀 불쾌감을 느끼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데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토론 자체가 생산적이 되고 뭔가 국가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가 아니라 그냥 일배냐 아니냐, 뭐 극우냐 아니냐, 네가 더 심하지 않냐, 개딸한테 네가 휘둘리지 않냐. 이게 무슨 생산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의 시발점이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의 이 발언이라는 거 뭐가 됐든 이거를 반국가 단체라는 뭐 반국가 세력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반면교사를 좀 삼아서 앞으로 좀 정제된 어휘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파장의 길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떤 인물이 어떤 자리에 배치가 됐어요? 네, 2기 내각이 출범을 했는데요. 좀 눈에 띄는 후보자 몇 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통일정책 전문가로 밝히면서 대북관계의 전문가다 이렇게 인선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권익위원장에는 40년 동안 이제 검사 변호사로 활동한 정통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홍일 변호사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깜짝 인선이 있었는데요. 네네. 정말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수였죠. 장미란 현재 용인대학교 교수가 문체부 2차관으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야, 문체부 차관이 됐군요. 네, 이 장미란 교수는요, 사실 뭐 업적이라면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그랜드슬램 달성했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했잖아요. 현재는 지금 교수로 활동을 하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 때문에 문체부 차관의 적임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개각 중에 특히나 보면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대거 차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를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아마 장관이 일단 부처는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장관 인사를 보면 최소 인사만 했습니다. 지금 일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제 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통일부 장관하고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후속 인사를 한 것이고요. 아마 이 두 개 제외하고는 아직 이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좀 줄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뭐 아마 경험하셨지만 초기에 내가 인사청문회 할 때 뭐 낙마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국면에서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어떤 논란을 일으킬 경우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총선까지는 큰 이 인사청문회는 없지 않는가라는 예상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정치 구도가 워낙 야당이 지금 일당인 상황에서 네. 이 인사청문회를 할 경우에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다. 이 취지고, 둘째는 근데 공무원들이 요즘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관들을 보내서 실적으로 역할하는 이런 기능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이제 대통령실의 장악력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보면 그러면 장관과 차관 사이에서 누가 실질적인 어떤 이 지도력을 갖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보낸 차관과 그다음에 장관인데 장관은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될 경우는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네네. 사실 문제가 있다면 장관을 바꿔야죠. 그 장관의 책임을 주고 그다음 장관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네. 지금의 어떤 이런 정치 구조가 또 이런 인사, 좀 어떤 면에서 좀 변칙적인 인사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강 얘기까지 해봤고요.